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이번 달 기준금리 또 동결했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10명 중 9명이 이제 동결을 예상했던 만큼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이죠. 지난 6월에 한 번 인하한 이후에 이제 넉 달 연속 동결 기조인데요. 이렇게 이제 금리를 동결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만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죠. 또 중국은 경기 둔화 때문에 대내외적인 이제 위험이 좀 커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내수는 조금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6월 두 차례 이제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또 중요한 건, 이번 금통위가 중요한 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건데요.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번 정도는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통위에서는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금통위원 전원입니다.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에 찬성을 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당장 우리가 앞서서 금리를 올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미국이 어떻게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잡아갈지, 타이밍을 잡아갈지, 중국의 경기 이 급락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정말 그렇게 좀 흔들흔들하고 우리 겁 바짝 먹어야 하는 겁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오늘 보니까 이제 올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는 낮췄죠. 그러나 이제 소폭 낮췄습니다. 올해 이제 이 성장률 전망치 지난 7월에는 2.8%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관측을 했는데 2.7%로 낮췄고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3에서 3.2%로 각각 0.1%포인트씩 낮췄는데, 네. 이 요인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원자재 이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원자재의 굉장히 비중이 높은 신흥국가들은 거의 경기가 경착륙을 우려할 정도입니다. 여기다 이제 국제금융시장 불안성, 미국의 금리 인상 역시 이제 키우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 넘게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이게 좀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 지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 넘게 보는 데가 정부와 한국은행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에 3.1%로 이제 기존의 3.8%에서 낮췄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3.1%, 한국은행이 3.2%. 그러나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는 무려 2.7%대, 일부 이제 해외 투자 은행들은 2% 중반을 밑돌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서 네. 내년에도 경기가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라는데 과연 이 정부의 전망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이 맞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막을 내렸는데 유통업체들 재미 좀 쏠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집계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의 입장은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화점 업계의 경우에는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24% 내외로, 그리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면세점, 온라인 쇼핑점의 경우에는 6%가량 매출이 뛰었다는 겁니다. 네. 대형마트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한 자릿수 정도의 매출이 늘었는데요. 정부는 일단 전통시장도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200여 개 이 전통시장 가운데 50개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한 78%가 1년 전에 비해서 매출이 10% 이상 늘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 실제 반응은 신통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전통시장 116곳을 대상으로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을 조사하니까 블랙프라이데이가 도대체 뭐냐? 이 행사를 인지하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절반 가까이 됐다라는 것으로 미루어서 네. 이 정부의 조사와는 좀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정부에서는 이거 정례화하겠다고 이미 말은 했었는데 그런데도 소비자들 시큰둥하지요. 그렇습니다. 명칭만 미국 행사를 빌려온 게 아니냐. 미국처럼 뭐 명품, IT 가전제품, 최고 할인율 8, 90%등 할인해서 파는 품목이 있느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낮은 마진율에다가 미끼 상품만 이제 싸게 판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소비자들 초반에 쇼핑한 사람들은 역차별 논란도 있었죠. 할인율이 미진하다라는 지적 때문에 중간에 정부가 추가로 가격 하락을 이제 유통업체에 행정도 했습니다. 내리도록. 예. 이러니까 앞서 물품 구매한 소비자들은 환불해달라라는 소동도 일부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이 행사가 이제 정례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정말 돈 쓰면서 만족할 수 있는 행태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미국처럼 제조업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물건의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정말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할인율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하고요.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이 효과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사실 소외되지 않도록, 전통시장의 특성상 이제 공산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인율을 마음대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전통시장을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을지, 뭐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을 좀 고려해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조업들이 참여해서 창고 개방을 과감히 하고 한 8, 90% 진짜 쇼킹하고 왕창 세일하는, 그래서 1년에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지 않고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인지 뭔지는 정착되기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고요. 자, 이 말 오랜만에 참 들어보네요. 아시아의 4마리 용. 그러면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꼽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수출이 비교적 제일 잘했다, 이런 평가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출이 너무 안 좋죠. 9개월 연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수출 수입 합하면 연간 이제 무역 1조 달러씩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수출 실적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썩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미국에 투자하는 JP모건의 자료인데요. JP모건이 한국, 이웃나라의 침체 속 성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입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늘었고요.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0.6%포인트 상승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경쟁국, 아시아 4마리 용으로 불리고 있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오히려 수출 시장에서 입지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네. 더욱더 고무적인 건 이 기간 동안 환율도 우리나라한테 불리했는데요. 원화 가치는 2010년 이후에 7%가량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거, 그만큼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싱가포르, 대만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하고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유가 뭐냐? JP모건은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좀 다양하지 않느냐, 품목이.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 약화로 인해서 이런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위기 충격도가 더 큰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이런 다양화된 수출 지역 그리고 수출 품목으로 인해서 조금 충격이 덜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 기자, 그 GDP는 이 아시아 4마리 용 중에 어디가 제일 낮습니까? 제일 낮은 것은 지금 이 대만과 이제 대만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보다 좀 더 낮아요?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좀 높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고 대만이 우리보다 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위쯤 하군요. 대만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을 앞질렀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엊그제 화요일 날도 이거 전해주셨고, 야, 이런 거는 누가 사나 그랬더니 걱정 마시라, 살 사람 많다 이러셨는데, 평당 7천만 원짜리 초고가 부산 해운대 그 펜트하우스 2채, 수백 명이 몰렸다고요? 이 평당 7천만 원짜리 아파트 경쟁률이 68대 1이었습니다. 와, 여기 70대 1. 97평형. 네. 67억 원 아파트인데요. 예. 여기가 펜트하우스가 이제 6가구였다고 하는데 200명 넘게 접수를 해서 68대 1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이게 다 우리나라냐?
뭐 국적을 따져보면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전체 경쟁률이 평균 17대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경기 안 좋다라고 하면서도 남들과 다른 거 예. 그리고 남과 좀 차별화된 거 이 주거를 원하는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건데요. 뭐 최고가 이 VIP 마케팅이 먹혀들었다 이 얘기는 이 사실 이제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이제 평당 1억 원대 아파트가 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정부가 이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좀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나저나 어마어마합니다. 자, 작년에 개장한 롯데월드몰 우리 국민 2명 중 한 사람 방문했었다고요? 그럼 안 가본 사람이 이상한 게 되는 거네요, 이제.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개장해서 오늘로 정확하게 1주년 맞았는데요. 1년 동안 방문객 수가 총 2,820만 명입니다. 예. 저는 안 갔다 왔는데 한국 인구 2명 가운데 1명이 다녀왔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엄청 왔다 갔나 봅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1년간 누적 방문객 수, 이게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도 많습니다. 무려 150만 명 정도가 한국을 찾아왔는데, 이 중에 한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네. 이 롯데월드 면세점, 월드타워점을 좀 찾아갔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인데요. 어쨌든 뭐 이처럼 대규모 관광객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여가며 쇼핑이며 레저며 한 자리 해결 가능하다라는 이점을 살리기는 했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경영권 분쟁 일환도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뭐 안전 문제, 도로 지반이 꺼지고 건물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화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덜반의 성공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